그럼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합동연설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무대 중앙 맞은편을 봐주십시오. 이해찬 대표님과 임채정 중앙당 선관위원장님, 그리고 당 지도부와 이번 경선에 입후하신 8분의 후보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겠다고 앞장서신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지도부의 뒤를 이어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선거로 나서신 자랑스러운 후보자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저녁에 있는 기호 1번 손학규 후보님, 민생 제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조경태 후보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님, 번연한 대한민국 공동체 함께 만들어갑시다. 기호 4번 박준영 후보님, 탕탕평평 인권국가 기호 5번 김정길 후보님, 내게 힘이 있는 나라 기호 6번 김두관 후보님, 국민합병 고쳐드리겠습니다. 기호 7번 김영환 후보님, 빛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 든든한 경제 대통령 기호 8번 정세균 의원님께서 함께 입장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당선과 후보님들께서는 무대 중앙 자리에 위치해 주십시오. 언론인들을 위한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보님들 손잡고 만세 한번 불러주시죠. 자랑스러운 민주당 지도부와 자랑스러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 계신 우리 당 지도부님들 그리고 후보님들, 다시 한번 우리 8명 후보님께서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신 자랑스러운 후보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후보님들의 자리에 후보님들은 민주당의 화합과 공정선거로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 그만 후보님들께서 자리를 내려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멋지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호를 그만 외치시고요.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후보님들이 무대 위에 올라오시니 장내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민주당의 힘을 느끼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기자님들께서는 사진을 찍어 주시고요.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합동연설의 시작을 알리는 개선언 순서입니다. 개선언은 임채정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채정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선언문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합동연설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다시 한번 후보님들에게 큰 기를 몰아드리기 위해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합동연설의 대단원의 막이 열렸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단상의 국기를 향해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이 나라 민주주의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가신 호국민주영령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오신 내빈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추미애
최고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최고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웅래 서울시당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른 내빈들은 들어오신 대로 그 시간 관계상 소개를 더 올리도록 하고요. 올리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의 정권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 명령에 따라서 12월 반드시 정권을 찾아오겠다는 우리 당 이해찬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올 12월 정권 교체를 위한 민주당의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8분 후보의 정견을 잘 들으셨습니다. 서로 간에 치열하면서도 내용이 풍부한 그런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 경선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합동연설을 하고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해서 5명의 후보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9월 16일 결선 투표를 하면은 9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우리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최강의 후보가 선출이 돼서 그 후보가 12월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제18대 대통령이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경제민주화, 재래시장이 살고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민주화, 무상급식, 무상보육,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나가는 보편적 복지, 그리고 남북이 함께 경제발전하고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이 3가지 정책 비전을 가지고 제3기 민주정부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경선을 하는 게 아니고 박지원 우리 원내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 경선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2일날 원래 지방에서 하게 되어 있던 경선을 오전에만 하고 박지원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서 모든 후보들이 다 서울로 오겠다는 겁니다. 정두환 의원은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것이 방탄국회입니다. 이 방탄국회를 만든 새누리당이 정치 공작으로 들씌우는 우리 박지원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몰려오겠다는 겁니다. 이런 심보를 가진 새누리당이 이날의 정권을 다시 잡아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모두가 합심해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오늘 8분의 정견을 당원 대의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좋은 후보를 반드시 잘 뽑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8분의 후보 그동안에 너무 강행군을 하셨습니다. 오늘만 끝나면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본선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덥고 뜨거워서
건강에 유념하시고 마지막 경선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권 하면은 여러분들이 교체를 3번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정권! 교체! 다시 한번 정권! 교체! 감사합니다. 네, 이해찬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태정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공정선거와 민주당의 화합,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임태정 선거관리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수도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나뵈서 기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런던에서는 올림픽도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편히 앉아있으면 즐겁고 어쩌면 안락한 수 있는 그런 날에 이 나라의 대선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누구 한 분 마음 편하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들은 너무 마음 졸이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든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절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정권을 바꿔서 이 나라를 고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나라를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사회, 우리들의 새로운 삶을 건설할 준비를 그동안 끊임없이 갖춰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여러분들의 협조만 그리고 참여만 더 계속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고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의 후예들에게 또다시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립니까? 5.16으로 헌법을 깨고 군사쿠데 또 다른 쿠데타로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경제까지도 망가뜨리고 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네들이 정권을 계속 잡아가겠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세력이 없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힘을 합치고 손을 잡고 우리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우리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확대하고 키워나가고 아름답게 만드는 새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 대안은 민주당뿐입니다. 여기 모인 8분이 그 길을 그동안 노력해서 가꾸고 생각하고 번민하면서 키워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그동안 깊은 공부를 듣고 내 소리를 마음으로 또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서 이 나라의 내일을 함께 책임지고 건설해 나가십시다. 여러분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임천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께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당원이 중심되고 12월 19일 반드시 정권을 찾겠다고 서울시당을 이끌고 계신 노웅래 서울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노웅래 인사드립니다. 2012년 정권 탈환 서울에서부터 서울시장에서 시작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중복입니다. 무지무지 덥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이셨습니다. 많이 뭉치셨습니다. 당 지도부도 오셨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2012년 대선 승리 이끌 8분의 지도자도 오셨습니다. 또 아울러 자랑스러운 대의원 동지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승리의 박수, 환영의 박수 크게 한번 주시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서울이 이기면 무조건 대선 승리합니다.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97년 우리는 서울에서 4%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겼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서울은 정권 탈환의 심장부였습니다. 서울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로 이어지도록 동지 여러분 단결하시겠습니까? 뭉쳐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이명박 정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가 갈립니다. 이명박 정권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이명박 때 숨어있는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잠꼬대하는 헛소리하는 박근혜 박살내야 합니다. 여러분, 2012년 대선 승리 위해 오신 8분의 지도자 힘내시라고 화이팅 하시라고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응원의 박수, 승리의 박수 힘차게 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가나다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나라 김두관 후보 오셨습니다. 국민 화병 확 고치겠다 김영환 후보 오셨습니다. 탕탕평평 인권국가 김정길 후보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후보입니다.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 박준영 후보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손학규 후보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정세균 후보입니다. 민생 제일주의 조경태 후보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멋집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8분의 후보들과 함께 빼앗긴 대한민국의 희망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 대선 승리 이제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우리가 단결해서 서울을 이기면 2012 정권 탈환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 2012 정권 탈환 위해
단결! 단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웅래 서울시당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함성 응원해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열기를 가지면 다음 정권은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지하신 분들의 자당에 자기 후보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후보자 연설이 끝나버리면 다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예, 지금 국민이 여론을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지하는 후보가 연설이 끝나더라도 꼭 자리를 지켜주셔서 다른 후보들의 연설을 꼭 듣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안내방송 드립니다. 먼저 후보자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자는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두 번째 연설자는 기호 7번 김영환 후보, 세 번째 연설자는 기호 5번 김정길 후보, 네 번째 연설자는 박준영 기호 4번 박준영 후보, 다섯 번째 연설자는 기호 1번 손학규 후보, 여섯 번째 연설자는 기호 8번 정세균 후보, 일곱 번째 기호 6번 김두관 후보,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기호 2번 조경태 후보 순입니다. 자기 후보가 다 끝나면 반드시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음은 정견발표 연설 진행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0분입니다. 종료 시간 1분 전에 차인벨이 1회 울리고 10분이 경과하면 차인벨이 3별 울리며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후보분들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셔서 연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후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아니 되겠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입니다. 올해마다 이번마 제3기 민주정부를 수립합시다. 인생 파탄 필토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념보다 권력, 성공보다 악력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후보 문재인 후보 기호 3번 연설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후보들 오늘까지 숨가쁜 예비 경선 일정 함께 했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팀입니다.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경쟁 끝나면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대표 선수가 돼서 정권 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했던 점들을 제대로 성찰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성찰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저는 그 누구보다도 무겁게 성찰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제대로 성찰해야만 부족했던 부분까지도 교훈이 돼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성찰과 극복이 우리의 과제, 특히 저희 과제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의 자긍심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민주정부 10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경제도 안보도 민주정부 10년이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5년 전 우리는 참여정부가 무능하다는 프레임에 빠져서 민주정부 10년의 자긍심을 버린 채 선거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보나마나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이제 또다시 당내 경선에서 이기는 데만 급급해서 5년 전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여정부를 성찰하고 극복하되 참여정부 5년의 자긍심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59주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6.25 전쟁을 종전하지 못하고 휴전 상태를 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늘 계속되는 남북관계의 위태로움이 그 때문입니다. 경기 북부의 발전이 뒤처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참여정부는 2007년 14공동선언에서 정전체제의 종식과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북한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 합의를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전 60주년이 되는 내년 201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4공동선언을 남북이 함께 실천하고 그것을 위해서 취임 첫해 6.15 기념일을 전후해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습니다. 14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경제협력 사업에 적극 착수해서 임기 중에 남북 경제연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화해와 평화를 넘어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공동번역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참여정부 5년간 활발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여정부 5년간 단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었고 단 한 사람 우리 국민이 희생된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그로 인한 수많은 아까운 젊은 모습의 희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 있었던 전쟁의 공포를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이 비교 하나만으로도 새누리당이 더 이상 집권해서는 안 될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비교 하나만으로도 민주정부 10년을 잇는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박근혜 후보는 군부 독재가 정당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군사 쿠데타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유신 독재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총칼로 정권 빼앗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일들이 불가피한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었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도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해서 박정희 영구집권 총통체제 만든 것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입니까? 헌법 질서를 파괴한 군사 쿠데타, 민주헌정을 말살한 유신 독재 장기 집권을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사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우리 국민들이 오랜 투쟁 끝에 피와 눈물로 이뤄낸 것입니다. 거기에 박근혜 후보가 손톱만큼이라도 기여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 역사를 또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것, 저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새누리당 집권 막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또다시 퇴행하고 맙니다. 민주주의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복지도 없습니다. 또다시 소통 없는 불통과 독선의 대통령 아래에서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아야 합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저 문재인입니다. 저는 이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기려고 나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박근혜 대세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박근혜 후보, 안철수 원장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도 박근혜 후보, 안철수 원장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원 여러분이 저를 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민주당이 정권교체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도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던 일 또다시 되풀이하겠습니까? 저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승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후보와 함께해 주십시오. 정권교체 함께해 주십시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의 세상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연설자 문재인 후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연설하실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7번 김영환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전 국회 주식경제위원장, 전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셨으며 제15, 16,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19대 국회의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대한민국 국민 화병을 고치겠습니다. 김영환 후보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헤드셋을 끼고 청바지를 입고 한국 정치사에 60년 만에 이 마이크와 연단을 벌이고 원고를 벌이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나타난 청바지가 어울리는 대통령 후보 김영환 여러분께 큰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960년) 4.19가 일어나고 61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후에 박정희 18년 독재, 그렇게 해서 52년의 역사가 지났으나 지난 역사 속에서 김대중 정부 5년을 빼놓고는 46년 동안이나 영남 패권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박근혜 TK와 민주당의 PK 후보가 4명이나 격돌하는 영남 패권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태어난 충청북도에는 해방 이후에 단 한 명의 대통령 후보를 갖지 못했으며, 대전 충남에서는 조병옥 이후에 민주 정통성을 가진 후보를 갖지 못한 이런 지역 패권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충청 후보 김영환을 이번에 경선에 통과시켜서 후보로 만들어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천만 이공계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저 김영환,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던 치과의사 출신으로 한 번도 대통령 후보도 경선도 치러보지 못한 의사들, 6개의 자격증을 따고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잇던 저 벤치쟁이 김영환, 이 나라의 100만 전기기술자를 대변하는 저 이공계와 의사와 그리고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김영환이 이번 경선에 있어야겠다 하는 제 말씀에 호소와 격려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기업의 99%, 570만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역경제에 이분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이들과 고락을 같이 한 김영환 중소기업 중화계가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기업인들이 지지하는 김영환이 이번 경선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친애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이라는 벽촌에 학교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무학의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청주 남주동 시장에 좌파를 깔아놓고 메리아스와 사리마다를 파는 노점상의 아들인 저 김영환은 치과대학 5학년이 다 끝난 즈음에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복합적인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저항하여 투옥돼서 제적되고 20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1980년 광주항쟁이 일어나서 광주가 고립되고 광주 시민이 살육될 때 저와 저의 아내가 함께 전두환에 저항하고 전두환 감옥에 들어가서 저와 아내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죽으면 망월동에 묻히는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마저 구속되는 이런 고통과 수많은 역사 속에 살아온 제가 유신의 딸과 유신의 피해자가 맞붙는 이번 대통령의 후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를 2번 잘리고 난 뒤에 저는 추운 겨울날 전봇대 위에 올라가 22,900볼트의 전선을 잇는 공구리를 까고 노미선을 끌고 덴조 안에 들어가서 누전을 찾는 6년 동안의 전기기술자 생활을 해서 이곳 고향 과천, 광명, 안산, 부천에서 단순조리국으로 노력하고 노동하고 그렇게 살아온 저 서민의 아들을 이번 대통령 후보의 후보로 만들어달라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992년도에 완벽하게 야권을 단일화하였으나
김대중 후보는 3당 합당에 맞서기 위해서 전민련과 작은 민주당과 큰 민주당을 합친 완벽한 야권 연대를 이뤘으나 200만 표 차로 지게 되었습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은 권영길 후보가 있는 가운데 선거를 치러서 이겼고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은 권영길 후보에게 1.1%를 주면서도 우리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종북 문제를 털지 못하고 선거 부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정당과 연대에서는 민주당은 적어도 정권 교체를 이룰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동력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단된 조국에 태어났으나 통일된 조국에 죽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남북정상회담의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남한공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북한공단을 만드는 개성공단을 역발상한 강화도 북단의 탈북자를 만든 철조망을 치고 파주공단과 김포공단과 인천남동과 시화마을과 파주공단과 초란공단의 평화공단을 만들고 김대중 공단을 만들고 북한의 노동자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노동하고 올라가는 개성공단에는 70불에서 80불을 주면 되지만은 남한공단에는 700불에서 800불을 주는 이런 공단을 만들어 DMZ가 이 나라의 제조업의 벨트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제조업을 30년 동안 끌어가자. 그렇게 해서 남북이 실제로 통일되고 남한의 경제를 살리고 북한의 아사를 해결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하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친애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김대중의 산, 노무현의 산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화와 정보화를 넘고 그리고 지식경제 시대로 상상력의 시대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과 생태환경을 같이 통섭하고 융합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품량의 경제로부터 품질의 경제로부터 품격의 경제로 가야 한다. 디자인을 강화하고 이야기를 붙이고 브랜드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우리의 캐릭터를 만들고 한류의 나라, 케이팝의 나라, 문화의 나라, 창조의 나라, 상상력의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넘어서는 시대를 만들자는 제 전략을 받아주셔서 이번에 민주당의 이변을 만들어달라,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기호 7번 김용환 후보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연설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기호 5번 김정길 후보입니다. 원칙주의이며 지역주의 꼭 허물겠다는 지난 20년 동안 부산발에서 한우물을 팠던 후보,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과 청와대 정부 수석을 지냈던 기호 5번 김정길 후보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수도권 시민 여러분, 행편탕탕 인간국가 기호 5번 김정길입니다. 언론의 대통령 후보로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던 김정길이가 후보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동참했는가? 우리 당의 새 지도부가 뽑히고 우리 당의 7분의 대통령 후보가 출마했지만은 오히려 숙간장당 제1야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국민들의 관심은 멀어지고 우리 당 지도부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안철수 원장을 바라봄으로써 숙간정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마치 야당의 마이너리그 같이 되어버린 이 현실이 안타까웠어. 우리 민주당 7분의 후보들의 지도가 박근혜 후보는 고사하고 안철수 원장도 넘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인 정권 고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한나라당 후보나 우리 민주당 후보나 한결같이 하는 말이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이야기합니다. 새누리당 후보와 우리 당 후보가 정책과 노선을 같이 해서는 절대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해난이 무엇입니까? 양극화입니다. 1%의 잘 사는 부자들과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 이 나라의 서민들 간의 양극화입니다.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모두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미 FTA가 뭡니까? 작년 연말에 새누리당에 의해서 날치기 통과된 한미 간의 조약입니다. 제2의 을사늑약으로 불립니다. 이 나라의 경제 집권을 침범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체결된 불공정 조약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 나라의 1% 재벌들은 덕을 보지만은 우리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인 노동자 농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독소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FTA를 새누리당이 날치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도 한미 FTA를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재협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의 협상권은 미국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하양언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대통령이 미국의 상하양언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 상하양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한국에 유리한, 한국하고 동등한 이러한 한미 FTA 조항을 이미 체결됐는데 고쳐주겠습니까?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1%의 재벌을 위한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재벌기업의 눈치를 보는 이런 나약한 후보로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는 이 나라의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미 FTA를 폐기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24장 5조에는 그 나라 대통령이 사인해서 상정국에 보내면 6개월 후에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합니까? 미국이나 중국같이 강대국 앞에 당당한 대한민국 대통령, 아프리카나 남미의 가난한 나라에는 겸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에게는 겸손하고 국민에게 소통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국민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 그러면서도 때로는 당당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는 원합니다. 나약한 대통령, 우리가 설령 새누리당이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재협상을 하려 하더라도 미국은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재협상하겠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으로부터 단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가 7월 27일 종전협정을 맺은 지가 59년이 되었습니다. 분단된 지가 반세기를 넘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패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상호 군축을 단계적으로 간철해 나가도록 군비 축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 안정을 도모하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33조 원에 가까운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단계적으로 축소돼서 남는 예산 약 10조 원 정도는 우리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의 제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세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가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재벌에게는 행복한 집, 가진 자에게는 행복한 집, 권력 있는 사람에게 행복한 집이지만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희망 없는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움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이익을 독식하고 재벌의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은 자기가 가지더라도 반은 사회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환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국가입니다. 부자에게는 명예가 주어지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존엄이 지켜지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상생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당선될 때는 65%의 지지를 받았지만은 대통령 임기를 8년 끝내고 내려올 때는 87%의 지지를 받는 룰라처럼 대통령 임기를 끝나고 내려올 때 국민들부터 박수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에게 당당하고 애국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낼 수 있는 이 김정일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저는 척박한 부산에서 30년 동안 민주당 간판을 지키며
우리 당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김정일과 함께. 네, 김정길 후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후보님들의 연설이 한여름 폭염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다음 네 번째 후보입니다. 기호 4번 박준영 후보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뼛속같이 민주당을 사랑하는 후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후보, 김대중 대통령과 IMF를 극복한 6월 6일은 남북 정상회담을 함께한 삼선도지사 기호 4번 박준영 후보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5년 전 잃어버린 정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권을 다시 찾으려면은 국민이 좋아서 지지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은 거듭나야 합니다. 15년 전 우리는 준비된 후보 김대중 대통령을 내세워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춤을 추었습니다. 또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인기가 시들어가자 후보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박준영 반대했습니다. 후보를 지명했으면 이기든 지든 후보를 보호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민주당원의 길이라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그 길이 저는 옳았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 후 그러나 우리는 분열했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 박준영 민주당 소속 도지사로서 열린우리당과 통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대선 역사상 530만 표라는 가장 큰 차이로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이 5년 세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재벌과 대기업만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파탄 났습니다. 중소기업 부도나고 골목길에 구멍가게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고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단결해서 바꿔야 됩니다. 민주당 정권으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박준영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후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분열을 주도했던 분, 연대만을 말하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했던 분, 다 어렵습니다. 저 박준영, 분열보다는 통합, 싸움보다는 평화, 갈등보다는 화합을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래서 저 박준영은 감히 그 대안으로 제가 나서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 박준영은 언론인으로서 군부에 의해서 강제 해직된 아픔을 딛고 미국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종말을 고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국민에게 좋은 체제인지 연구하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6.25 이래 가장 어려웠던 국난 IMF를 극복하고 남북 화해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중산층과 서민 정책을 실현했습니다. 제가 도지사로 일한 지역을 대한민국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당 도지사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면은 이 모든 정책을 대한민국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저 박준영 대한민국을 개조할 정책과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공교육을 살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월급을 올려서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전남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미국에서 온 대학생들과 함께 2주간 무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만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소득 50% 이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학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이자율을 1%로 낮추겠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전라남도 지사로서 대학생들이 내는 학자금 이자를 모두 도에서 지불해 주도록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어느 한 분야만을 키워서 일자리를 늘릴 수 없습니다. 제조업과 첨단 산업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공예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놀라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목공예 하시는 분이 소득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의사보다 조금 적게 번다. 목공예 하시는 분이 의사보다 소득을 조금 더 적게 번다고 하면은 그런 일자리는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널려 있다는 것을 전라남도 시험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저는 또 마을과 지역 공동체, 마을 반찬 산업 같은 것을 시작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는 어려운 어린이들 8천여 명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직 제가 책임자로 있는 전라남도에서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국에 확산시켜서 우리 어린이들의 훌륭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농수산업도 저는 미래산업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엄격히 시행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삶은 좋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IT 시대에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서 많은 새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평화도 일자리입니다. 저는 남북 화해 협력 시대를 열어가면서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양과 서울에 남과 북의 대표를 부를 꼭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도 평양과 워싱턴에 대표부를 만들어서 대화를 계속해야 됩니다. 지방 분권이야말로 균형 발전의 핵심입니다. 지방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재정, 교육, 경찰 등의 자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탐욕과 분노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절대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저 박준영 탐욕을 끝내겠습니다. 분노의 시대 끝내겠습니다. 저와 함께 어려운 대한민국 희망이 넘치고 그리고 따뜻한 정이 우러는 훈훈한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준영 후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 올리겠습니다. 안내방송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연설이 끝나버리면 자리를 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후보가 연설의 끝까지 들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추미애 최고위원부터 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른 후보를 경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 말씀 올립니다. 자, 이제 5번째 연설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손학규 후보입니다. 전 경기도지사 제14, 15, 16,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잃어버린 600만 표를 찾아올 사람, 대한민국의 유능한 집보, 민주당의 준비된 후보, 저녁이 있는 삶, 손학규 후보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 경기 민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말도 없이 정권교체 일념하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차별과 특권으로 나라를 갈라놓고 부패와 반칙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끝장내고 우리 함께 잘 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5년, 우리 국민은 한숨과 눈물의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경제는 이미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고 국제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는 유럽을 거쳐 시커먼 먹구름처럼 IMF보다 훨씬 더 엄혹한 시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우리도 이제 바야흐로 정권 교체에 중대한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친재벌 정책을 계속하고 복지 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압박, 남북 단절 정책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되고 북한의 이권은 속속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대미, 대일, 편중 외교로 한미 FTA의 불리한 재협상과 한일
군사 비밀보호협정과 같은 논란이나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동아시아 지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정권은 아직도 자꾸 과거로 냉전 시대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년 전 우리 국민들은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며 이명박을 선택했습니다. 참여정부의 민생 실패가 530만 표라는 역대 최고의 표차로 정권을 내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정권을 빼앗긴 데 책임있는 세력들은 제대로 반성도 성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을 내준 것이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총체적 성공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권 말 집권당이 괴멸되고 해체되는 수모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서 대선에 졌다고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성찰 없이 돌아온 참여정부로는 다시 정권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생 실패, 대선 실패, 그리고 지난 4월 총선 실패까지 민주 세력 3패를 불러온 무능과 무반성의 3패 세력, 그 3패 세력의 패거리 정치와 패권 정치로는 결코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기 대통령은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를 과감히 추진할 철학을 갖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험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이를 위해 주변 강국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난마와 같이 얽힌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갈 정치력이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에 대한 깊은 연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소신과 철학을 갖춘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손학규가 있습니다. 여기 손학규 말고 그 누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통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손학규 말고 그 누가 박근혜를 이기고 정권 교체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역구도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구도로는 안 됩니다. 나라는 갈라지고 국민은 상처만 받게 됩니다. 2002년 노무현을 찍고 2007년에는 이명박에게 넘어갔던 중산층, 중간층, 수도권의 표를 찾아올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학규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2002년이 아닙니다. 부산 경남에서 몇만 표 더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중산층, 중간층, 수도권의 표를 되찾아서 잃어버린 600만 표를 되찾아올 유일한 후보
박근혜를 이길 유일한 후보, 이제 손학규가 여러분의 선봉장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 이루어내겠습니다. 저 손학규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대에는 박정희 군사독재에 맞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에 몸바쳤습니다. 세계화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영국 옥스퍼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적 안목을 높이고 국제적 감각을 높였습니다. 평화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대북 벼농사 지원 산업을 펴는 등 햇볕 정책을 앞장서 실천했습니다. 민생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경기도지사로서 4년간 7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복지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민주당 대표로서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정책을 당의 미래 비전으로 내놓았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는 민주당을 위해서 독배를 들었고 수원 장안에서 성남 분당에서 당을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그 숱한 위협과 모멸을 견뎌내며 야권 대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정권교체 발판을 이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을 제일 잘할 사람은 손학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결국 잘할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잘해온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심이고 천심입니다. 결국 국민은 손학규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준비된 후보 손학규와 함께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갑시다. 새로운 사회 건설하기를 준비된 대통령 손학규와 함께 같이 갑시다. 저 손학규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손학규와 함께 세종대왕의 정신으로 차별과 특권이 없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 갑시다. 자녀기 있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 자, 손학규와 함께 갑시다. 승리의 길로 갑시다. 정권교체의 길로 갑시다. 승리하러 갑시다, 여러분. 손학규 후보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번째 연설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6번째 기호 8번 정석윤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정치와 경제, 정책을 잘하는 후보, 언제나 민주당의 위기 극복과 통합에 앞장섰던 후보, 대한민국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에 더욱더 앞장서고 각오로 믿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 만들겠다는 기호 8번 정석윤 후보를 연설자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12월 19일 정권교체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권을 바꿔야 서민과 중산층이 대접받는 사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숨쉴 수 있는 시장경제, 무너져버린 국민의 살과 꿈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물리치고 정의와 공평의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민주정부의 수립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요,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도덕성에서
능력에서 바닥을 드러낸 막장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의 권세를 누리던 대통령의 형님이 구속되고 창업공신, 멘토, 왼팔, 오른팔, 부속실장까지 줄줄이 쇠고랑을 쳤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만 겉모습뿐이었습니다. 뒤로는 여전히 회전문 인사를 계속하고 KTX 민영화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본질은 무능과 부패입니다. 정권만 잡으면 경제를 망쳤고 권력을 잡으면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5.16 군사 쿠데타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쿠데타가 최선의 선택이다. 아버지가 이루고 싶은 나라는 복지국가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독재자 박정희를 미화해온 참으로 잘못된 역사관의 표현입니다. 이명박 정권 집권 4년 반 동안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이미지 관리, 인기 관리에만 몰두해왔습니다. 재벌을 비호하는 줄푸세 공약에서부터 경제민주화 공약까지 정책도 널뛰게 하는 소신도 철학도 없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통과 독선, 잘못된 역사관과 기회주의 정치의 대명사 박근혜 후보를 절대적으로 패배시켜야 된다. 불량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하나로 족하다. 제2의 불량 대통령 박근혜를 탄생시켜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일해본 경험이 부족한 사람,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 민주당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낼 수 없는 후보로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이 확실한 후보가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당대당 대결이라는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정책과 능력의 경쟁을 통해서 신비주의가 만들어낸 박근혜 후보의 허상을 압도해야 합니다. 저 정세균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정책을 모두 잘 아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17년 동안 기업에서 실물 경제를 익혔고 정당과 국회 그리고 정부에서 실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민주적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이 검증된 후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 과외가 필요한 후보와 경제 전문가의 대결, 해본 일이 하나도 없는 후보와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보의 대결,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과 통합과 수평형 리더십 대결 구도를 통해서 확실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는 바로 민주당의 필승 카드 정세균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정세균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정통성을 갖춘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입니다. 94년 입당한 이래 한 차례도 개인의 영광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이 분열과 위기에 처할 때 3번이나 당 대표를 맡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에 앞장섰습니다. 재보궐선거에 연승하고 6.2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성과를 냈습니다. 정권 교체에 일념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호남에서의 편안한 당선을 포기하고
서울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4.11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해서 승리를 하고 수도권에서의 민주당의 승리를 함께 견인해냈습니다. 여러분, 정세균이 나라를 망친 과거 세력과 나라를 구할 미래 세력의 1대1 구도를 만들고 당원 여러분과 두 분 대통령의 지지층을 하나로 모아서 박근혜 후보를 확실하고 압도적으로 물리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첩첩산중 전라북도 진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검정고시로 중학교 자격을 따야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힘겹게 고학을 하면서 3번이나 고등학교를 옮겼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지게를 짊어지고 산비탈을 오르내리던 소년 시절부터 공부는 저에게 가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마침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난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꿈을 키웠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정세균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의, 공평, 상식, 균형, 평화가 물결치는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빚없는 사회,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자와 특권층에 의지하는 경제 대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중심의 분수경제를 실현해서 실업자와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망국병이 된 사교육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구해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줄세우기 경쟁과 학원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교육 금지법, 학력과 출신 지역에 따른 취업과 임금 차별을 없애는 기회균등법,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세균은 일을 맡으면 반드시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표정은 평화롭지만 제 가슴속은 지금 활화산처럼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정세균 가슴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을 봐주십시오. 서울에서부터 정세균의 능력과 저력을 올바르게 평가해 주십시오. 승리하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정세균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고 설레임으로 내일을 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일을 열고 정의를 살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꿈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세균 후보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지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계시는데요. 자리를 이석하면 어느 후보 지지자들의 자리를 많이 이석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 연설이 다 끝날 때까지 꼭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연설하실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6번 김두관 후보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 행정자치부 장관, 34대 경남도지사, 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장에서 대통령까지 소통과 통합, 연대에 검증된 리더십, 2012년 정권교체,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 후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 아래 김두관입니다.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기득권을 돌파하고 혁신을 성공시켜 왔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늘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마을 이장을 하기 전에는 공동어장에서 생산되는 소득을 소수 5,000개원들만 깔라먹었습니다. 제가 마을 이장을 맡고 난 이후 120가구가 넘는 우리 마을 전체 가구에 그 공동어장의 소득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37세 최연소 남해군수 때는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모두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설득을 해서 남해군을 지방자치 1번지로 만들었습니다. 유권자가 무서워 아무도 단속하지 못했던 불법 묘지를 제 군수 때 깔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행자부 장관 시절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반대했지만 주민투표법을 통과시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했습니다. 도지사 시절에는 중앙정부 지원 없이 노인권리보급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시해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중앙정치가 기득권에 집착해서 국민을 실망시킬 때 소통과 통합으로 기득권을 돌파하고 미래정치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저 김두관은 낡은 기성정치에 때묻지 않는 핵심 후보라는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시장통 생선가게, 빵집 주인, 용접공, 택시기사, 중동노동자, 강부,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남일녀 제 형제들의 직업입니다. 제 가족이 서민이고 비정규직이 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김두관이고 김두관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1년 안에 재벌과 타협하고 기득권과 타협합니다. 김두관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거침없이 밀고 갈 사람, 저 김두관, 뼛속까지 서민 저 김두관이 당당하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 거친 손을 보면 저절로 흘러내리는 눈물, 그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1% 특권층이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렸습니다. 99%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계층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김두관이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어 이 아래가 마구
섞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모두 장밋빛 공약을 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경제 위기, 그 여파가 중국을 넘어 한국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후보 국민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통합과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힘센 사람에게는 양보해달라고 설득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참아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 바닥에서 억까 역경을 이겨온 김두관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김두관만이 99%의 행복을 위해 1%에게 양보를 설득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님은 제가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친노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했습니까? 잘한 것은 개성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까? 노무현 정신을 망각하고 기득권과 특권에 빠져있는 당내 패권 세력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동지 여러분, 당헌 동지 여러분, 제가 언제 친노를 비난했습니까? 공천을 엉망으로 해서 총선을 마친 당내 패권 세력을 비판했을 뿐입니다. 경남에서 8번 도전한 저 김두관,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고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밤이 싸웠던 사람, 저 김두관이 바로 노무현 정신의 진정한 개성자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정말 위기입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서울시장 후보도 못 냈습니다. 지금 상황이 대통령 후보도 못 낼 상황입니다. 동지 여러분, 저와 함께 민주당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두관이 당내 특권층을 없애겠습니다. 낡은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을 혁신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너무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길로 가려면 대협약이 필요합니다. 소통과 통합과 정치를 실천한 김두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노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한데 모아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개혁 대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제적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늘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대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당헌 동지 여러분, 박근혜 집권을 저지해야 합니다. 박근혜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백승의 아들 저 김두관이 박근혜 집권을 저지할 단 한 장의 필승카드라는 것을 당원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역사상 최초로 이장과 공주, 평민과 왕족이 대결하는 선거에서 평민 김두관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감동을 만들어 주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뜻을 받들고 2012년을 점령하라는 김근태 의장님의 유지를 저 김두관이 받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변이 없으면 감동도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끝없는 역전극인 저 김두관과 함께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냅시다, 여러분. 민주당을 혁신하고 제2의 유신 정권을 막을
태풍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의 군림하는 공주 박근혜를 국민 아래 저 김두관이 당당하게 침몰시키겠습니다. 정치를 바꿉시다. 민주당부터 세상을 바꿉시다. 아래로부터 후보를 바꿉시다. 김두관으로 민주당을 액션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12월 19일 올해 김두관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연설하실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조경태 후보입니다.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민주당 부산광역시 실당위원장, 제17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활약 중인 부산 4을 국회의원이십니다. 민생 제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부산 사나이 청년 조경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조경태 후보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분의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7분의 후보님들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진정 민주당의 주역이요 대한민국을 바꿀 그런 자격이 있는 위대한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조경태 위대한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큰 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유세가 있었습니다.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70대 되신 어르신께서 그 유세장 앞에 오셔가지고 저 손을 꼭 잡으시면서 조경태 한번 보고 싶었다. 어떻게 영남에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3선 의원이 됐는가. 젊은 40대 정치인을 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아주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조경태가 꼭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좀 바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28살 때 처음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 출마한 배경이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노점상 분들을 단속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무도하게 노점상 단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28살 나이에 제가 처음 정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5번 도전해서 3번 당선된 승리의 조포스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조경태입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 지역구의 박근혜 후보가, 박근혜 대표가 수차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기적을 저 조경태가 이뤄냈습니다. 박근혜를 이긴 남자, 저 조경태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지금 얼굴도 많이 거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국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조경태 국민을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마는 저 조경태가 가지고 있는 해법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벌을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재벌만, 대기업만 살찌우는 그런 정부가 탄생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함께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많이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춘 후보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새스러운 새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 젊고 참신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조경태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여러분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도 있습니다마는 국민은 지금 현재 납세의 의무를 비롯해서 4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조경태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듯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시민 여러분들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주거의 불안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하우스 푸어에 의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려면 주거의 안정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저 조경태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부동산 혁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최고 높습니다.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조경태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민생을 구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민생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조경태에게 여러분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정치는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동서가 갈라지고 계층이 갈라지고 세대가 갈라지고 이념이 갈라져 있습니다. 저 조경태 동서 화합을 통해서 이념의 화합을 통해서 세대 간의 화합을 통해서 계층 간의 화합을 통해서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위기입니다. 더 이상 분열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고 참신한 그리고 패기 있는 후보가 나와서 오는 12월 19일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저 조경태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 조경태, 부산에서 영남에서 삼순한 저 조경태가 반드시 정권을 교체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어설자했던 기호 2번 조경태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후보자님들께서 단상으로 올라오십시오. 마지막 포토타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정 선거대책위원장님, 우리 추미애 최고위원님, 그리고 이정걸 최고위원님, 자,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를 한번 먼저 외쳐보겠습니다. 정권 창출 민주당! 정권 창출 민주당! 정권 창출 민주당! 정권 창출 민주당! 자, 이제 8분의 후보들에게 우리 민주당과 그리고 반드시 정권을 찾아오겠다는 것을 의지를 보이면서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후보자님들도 같이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후보자님들도 같이 힘차게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사진 다 찍으셨습니까? 자, 사진 다 찍으셨습니까? 자, 됐습니다. 우리 후보자님들 주먹 한번 쥐고, 자, 정권 창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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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메워주시고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끝까지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 창출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12월 19일 반드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